환영합니다. 알까볼까 TV입니다. 자, 이번에 보실 단어는 뉴모니아입니다. 단어가 상당히 어렵죠? 자, 이것은 전문용어가 의학 전문용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알아두셔야 될 필수어입니다. 자, 어원계 한번 봅시다. P-N-E-U-M으로 연결되는 어근은 lung, 폐라고 하는, 그렇죠? 사람 신체 기관인 폐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어근입니다. 그래서 뉴모니아 이러면은 폐의 염증이란 의미로서 폐렴이란 뜻이에요. 폐와 연관됩니다. 자, 그래서 PNEUM으로 연결되는 어근은 lung이란 개념, 그렇죠? 폐란 개념인데, 자,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 보시면 PNEUM이 lung의 개념이다라고 했는데, 그 lung의 개념 이전에 PNEUM이란 어근은요, 원래 breath 내지는 spirit의 의미예요. 그렇죠. 숨이나 호흡, 숨을 쉬고 호흡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더 나아가서는 숨 쉬고 호흡하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스피리트의 개념으로도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더 의미가 확장되면서 렁이 된 거예요. 숨 쉬고 호흡하는데 필요한 우리 신체 장기가 바로 뭐가 돼요? 렁, 폐가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렁이라고 하는 의미로까지 의미가 확장돼서 사용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예로 나와 있는 거 몇 개 한번 단어 살펴봅시다. 자, 뉴마 이랬잖아요. 뉴마. 자, 뉴마 그러면은 그대로 이런 뜻이에요. 정신이나 영혼. 여기 나왔던 스피릿하고 완벽히 동의해요. 내지는 soul. 그렇죠? 이거를 어렵게 뉴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pneumatic. 자, pneumatic 하게 되면은 breath의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기의 air이 이런 의미가 돼요. pneumatic. 그렇죠? 자, 그 다음에 pneumatometer. 미터는 measure, 측정한다, 잰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pneumatometer 이러면은 공기를 재는 게 아니에요. 이 경우는 이제 호흡을 재는 거죠. 그래서 pneumatometer 이러면 그렇죠. 폐활량 재는 기계를 pneumatometer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pneumotherapy 이랬죠. pneumotherapy. 테라피라고 하는 건 요법이란 뜻이죠. 치료법 같은 요법을 테라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pneumotherapy 그럼 뭐가 될까요? 이 경우는 이제 공기가 돼요. 이제 공기를 이용하는 치료법, 공기요법을 pneumotherapy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공기라고 하는 말, 폐활량이라고 하는 말 다 같은 맥락이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단어. pneumodynamics. 자, dynamics라고 하는 건 역학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힘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pneumodynamics라면은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pneumodynamics라면 그렇죠. 바로 기체 역학을 pneumodynamics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단어. pneumology. 뉴모에 관한 학문. 그렇죠? 뉴모에 관한 학문 이런 뜻인데 이건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에 관한 연구죠. 그죠? 성령학을 영어로 pneumology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PNEUM이라는 어근이 breath, spirit의 개념으로 연결되다가 결국 lung, 폐란 의미까지 연결된다라는 거.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pneumonia는 폐렴이란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자, 그러면 pneumonia는 뭐 크게 동의어라든지 뭐 파생어를 크게 언급할 그런 내용이 많지를 않아서 이 동의어와 파생어에 관해서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뉴모니아의 동의어 뭐가 있을까요? 여기 밑줄을 길게 그어놨죠? 동의어가 따로 한 단어로 쓰는 게 없어요. 영어로는 물론 뉴모니아가 의학용어로 어렵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폐렴 말고는 달리 쓰여지는 대체어가 없죠. 그냥 폐렴이죠. 폐염증 생긴 거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도 똑같이 폐렴하면 뉴모니아만 씁니다. 여기 동의어라고 해서 밑줄을 거는 것은요. 영영사전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제가 밑줄을 거놨는데요. 자, 이런 의미예요.
inflammation이라는 게 바로 염증이라는 단어예요. 중요한 단어예요. 요것도 나중에 타이틀로 얘기가 됩니다. FLAM이라는 어근이 어근적으로 burn, 불탄다, 뭐 fire, 불의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나중에 얘기가 됩니다. 중요한 어근이에요. 그래서 inflammation of the lungs. 줄이 좀 짧으네요. 자, 바로 영영사전의 의미로 풀어내면 뉴모니아가 이런 뜻이 돼요. Inflammation of the lungs. 폐의 염증 이런 뜻의 말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폐렴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모른다라고 하면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Inflammation of the lungs.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폐렴이라는 단어가 안 떠오르면 여기에 폐에 문제가 있고 뭐 병이 생기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그렇죠?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영영자전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풀어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렸고요. 자, 그럼 파생 하나 봅시다. 자, 뉴모니아의 형용사가 되면 당연히 폐렴이라는 뜻도 되지만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냥 폐 자체를 가리키면서 폐의 이런 의미로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형용사는 어떻게 쓸까요? pneumonic 이렇게 했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pneumonic 그러면 폐의 내지는 폐렴의 이런 뜻이 되는데 자, 바로 조금 전에 기본 개념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pneumonic이 아니라 pneumatic 그렇죠? pneumonic과 여기 있네요. pneumonic과 pneumatic 이건 달라요. pneumonic은 폐의 폐렴의 이런 뜻이고요. pneumatic은 뭐라고 그랬죠? 금세 또 까먹었나요? 공기의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렇죠? pneumonic, pneumatic. 다릅니다.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참고라고 해서 밑에다가 이렇게 쭉 써놨는데요. 아마 이것은 여러분들 본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보통 영어에서 가장 긴 영어 단어 하면은 나오는 예로서 제시되는 그 단어예요. 총 몇 글자냐면 45글자가 돼요. 45개의 글자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공식적으로 영어에서 가장 긴 단어다라고 인정받고 있는 그런 단어라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듣고 보셨을 텐데 한번 참고적으로 저도 한번 소개를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읽을까요? 읽기도 힘들죠? Pneumono ultra microscopic silicovolcanoconiosis 이렇게 읽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Pneumono ultra microscopic silicovolcanoconiosis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자, 이렇게 다 쓰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쓰는 사람은 없고요. 이거 의미는 뭐냐면 폐진증, 폐진증이라고 쓰기도 하고 진폐증이라고 폐와 진을 바꿔가지고 진폐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폐에 이 먼지 같은 거 그런 것이 끈끈하게 엉켜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숨 쉬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을 바로 폐진증 내지는 진폐증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걸 다 풀어보면 이런 식으로 단어들이 묶여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들을 새로 신호를 만들어낼 때는요, 이처럼 기존 단어들을 가서 새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인데요. 먼저 보면 뉴모너에서 뉴모 하면은 지금 렁의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알트라, 울트라, 슈퍼, 하이퍼, 오버의 개념이라고 그랬다니요. 그렇죠? 그리고 마이크로스코픽 하면 아주 작다는 얘기거든요. 아주 굉장히 작은 거라는 얘기예요. 폐 속에 아주 굉장히 작은 것이 실리코. 그렇죠. 실리코라고 하는 게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뻑뻑하게. 그렇죠. 실리콘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실리콘이 그런 게 물이 아닌 액체는 아니면서 유동체. 그런 거 실리콘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이 폐에 꽉 막혀 있듯이 그렇게 막혀 있는 그런 것. 볼케이노, 인플람, 어원적으로 같아요. 이 파이어의 개념이거든요. 불칸이라고 나중에 얘기가 됩니다. 이것도. 볼케이노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 불과 연관돼 있고요. FLAM 좀 전에 얘기했지만 파이어와 연관돼 있거든요. 파이어의 개념이에요. 어원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플레임이라는 것이 불꽃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염증이 마치 염증 나면 막 불나듯이 아프죠. 화끈화끈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폐 속에 아주 작은 놈이 끈끈한 놈이 화끈거리는 그런 병 이런 뜻의 말이에요. 이걸 다 풀어내니까 의미는 이해가 되시죠? 이걸 폐진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줄여서 씁니다, 보통. 그렇죠. 여기에 나오는 이 뉴모라고 하는 요것과요, 맨 끝에 나오는 요 코니아시스, 요것만 따로, 맨 앞과 끝만 따로 붙여가지고 뉴모코니아시스, 폐진증을 요렇게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영어도 이런 식으로 새롭고 어려운 단어들은 다 묶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 어원 개념을 가지고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말도 똑같고 한문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한문으로 된 우리나라 말을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보세요. 어렵죠? 금동, 미륵, 반가, 사유상. 절 같은 데 가면은 이 부처님 상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언뜻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말도 한문을 쓰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한문과 연관이 돼 있어요. 다 묶어서 의미를 만들어냈죠. 자, 잠깐 이거와 똑같은 개념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금동이라고 하는 거 원래는 동인데 청동상인데 금박을 입혔다 이런 얘기예요. 금동. 그리고 미륵상이란 뜻이에요. 미륵의 이 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스태츄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조각상 같은 걸 이야기하잖아요. 금동 미륵상이에요. 그렇죠? 청동으로 만들어서 금박을 입힌 미륵상인데 반가, 절반은 가부좌를 틀었다는 얘기. 가부좌라고 하는 건 양반다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절반 가부좌를 틀고 양반다리를 하고 사유, 깊은 생각에 빠져있는 그런 조각상이다. 그런 부처님 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이걸 다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데 보세요. 청동에 금박을 입혀서 반은 가부좌 자세로 앉아서 깊은 생각에 빠져있는 미륵상, 이게 풀어낸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쓰겠어요,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줄여가지고 한문으로 금동, 미륵, 반가, 사유상 요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것과 영어 이것과 뭐 다를 게 있나요? 다를 게 없어요. 특히 독일어는 이게 심하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독일어는 새로운 단어들 전부 다 이렇게 새로 조합을 해요. 자기네들 단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새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예로서 제가 소개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도 이런 단어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어원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한번 약간 여담 비슷하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그럼 뉴모니아라고 하는 폐렴에 관한 얘기는 이만 마칩니다.